하이 나스와 함께 돌아온 와이어탭 시즌 2 에피소드 6. 예스. 오늘의 할 얘기는 뭐였을까요? 그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 라는 어떤 그 뭐뭐 하는 남자 걸러라, 뭐뭐 하는 여자 걸러라처럼 어떤 사람 특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님? 그러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어떤 사람 특보다 좀 더 공격적인 거죠. 걸러라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을 걸러라고 하나? 한번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 네.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사람 걸러라 이렇게 해볼까? 아, 사람 걸러라? 그렇게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사람 걸러라. 술 좋아하는 사람 걸러라. 네. 매번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걸러라. 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걸러라. 요즘 커뮤하는 사람, SNS 하는 사람 걸러라. 3인칭 화법은 걸러라. 아, 재우가 많이 써요. 재우는 이렇게? 네네. 문신한 사람 걸러라. 형 문신했잖아요. 나 문신했 안 했는데? 막 이러고 사실 있지. 네네. 팔에 있지. 근데 뭐 목에 문신한 사람 걸러라라고 돼 있네. 여기는. 언어피셜 보이의 목 타투가 되게 유명한데. 네. 하여튼 그냥 그런 게 있다. 네. 뭐 어떤 사람 그래서 걸러라. 이제 거기에 막 댓글로 꼭 보면은 걸러라라고 하는 사람 걸러라도 있어요. 아. 근데 걸러라라고 하는 사람 걸러라라고 하는 사람도 걸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걸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르고 끝도 없는 지옥에 네. 빠지는 느낌인데. 걸음 지옥인데. 너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싫어? 걸러라는 말 하는 게? 아니요. 그럼? 형 걸은 사람 있어요? 나? 네. 나는 거르기로 결심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사람을 좀 안 거르고 살았고 이제 거르고 살려고. 어떤 사람 걸으려고요? 나는 이제 좀 많이 거르고 살고 싶어 사실. 아. 그러니까 쎄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안 보고 살고 싶어. 쎄한 사람은 다. 이제는. 그러니까 쎄 해도 뭐 이거는 내 방식이나 내 결정이 옳은 건 아니야. 옳은 건 아닌데 내가 그 지난 5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 내구도가 좀 많이 깎여가지고 조금만 쎄해도 이제는 뭐 당분간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최소 한 2년은 될 것 같은데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은 다 걸르고 살 예정이긴 해. 저 사람 좀 하면은 이제 걸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 이런 데에 올라오는 이제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로 이렇게 딱 압축이 될 수는 없나요? 나는 너무 많나요? 누누이 말하는 거. 말투가 못 배워 먹은 사람은 걸러. 예를 들면 에? 이거. 에? 그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 꼭 걸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요새 걸르는 사람은 두 가지가 근데 두 가지지만 한 가지 같은 두 가지인데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한 뭐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내가 묻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말하는 이해했어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친분을 내가 묻지 않았는데 말을 하는 거야. 사짜 기질이 좀 있는. 있잖아요. 누구 형이랑 뭐 그런 거. 내가 오늘 한글이랑 뭐 밥 먹기로. 누구지 모르지. 파운드. 이런 느낌. 전혀 이제 그러니까 예시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파운드 자리에 이제 다른 좀 더 유명한 사람. 오늘 나 지금 갈비 먹고 있어. 누구? 재석이 형이랑 먹고 있어. 뭐 이런 느낌. 유재석이어서 갈비. 네. 그런 느낌 있잖아. 네. 그런 사람. 아니면 뭐 조그만 성공을 좀 크게 얘기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어쨌든 제일 큰 유형이 두 가지이네. 커리어를 너무 부풀려 말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부풀린 거는 더 싫은데 부풀리는 정도의 사람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까 말한 그 그거 친분 과시 그런 사람은 이제 조금 나는 안 보고 싶어.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말투.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총 세 부류의 사람을. 총 세 가지가 바로 떠오르는 세 가지는 그렇게. 너는 어떻게 했는데? 저는 사과 안 하는 사람 걸러요. 사과해요 나한테.
좀 시의적절하지 못한 짤이 사과해요, 되어버렸는데 나한테. 아무튼 그랑 별개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있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이 점은 미안하게 됐습니다를 안 한 사람이 네네. 있지. 근데 심지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화를 내. 그건 진짜 최악이다. 그러고 나서 사과를 안 해.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거를 그런 사람을 제일 걸러요. 근데 걸르자주의야. 굳이 한 가지 이제 스탠스를 고르자면 나는 이제 걸르자주의로 간 사람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어느 에피소드인지 모르는데 한 번은 얘기했던 말인데 그 우리 부모님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포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는 좀 데이터가 쌓였고 그걸 이제 2010년부터 2020년대의 데이터가 쌓인 거잖아. 한 15년치 데이터가 쌓였을 때 뭐 나도 뭐 이런 말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걸러야 될 사람이 더 많아졌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그 구시대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거리를 두지 않으면 큰일이 생겨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폭망할 수 있는 요인을 끝까지 안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을 거르지 않으면 이제는. 왜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 면에서는 이제 부모님 말씀이 마냥 맞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는 걸를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되고, 왜냐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도 이제는 좀 그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됐어. 무조건 더불어 사는 사회는 아니야.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한국의 시헐크. 네. 근데 이제 시헐크죠.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야. 네? 나 오은영 박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쨌든 얘기해줘. 네. 싫다고는 안 했어. 네네.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반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거를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맞는 말씀도 많이 하셔. 네. 오은영 박사님. 왜냐면은 반 아이들은 사실은 반 아이는 우리로 어른들로 따지면 같은 회사 사람이다. 근데 꼭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어디 있냐? 그거를 너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거를 너무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거는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좀 떠오르네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내가 오은영 박사님보다 한 58,000배 정도 더 좋아하는 이적님이 그 유튜브에서 최근에 한 말, 가수 이적이요? 네. 한 말이 한국 사람들은 동갑이면 동갑이네 우리 친구야라고 말은 하는데 동갑이랑 친구가 어떻게 같냐? 그쵸. 친구가 되려면은 그 쌓아야 될 유대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아예 다른 개념이다. 동갑. 네. 그래서 오늘 또 농담을 또 많이 하네 갑자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말에 나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모두와 친해질 필요가 이제는 없고 그 개인주의에 대해서 되게 존중받는 사회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런 문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걸르는 사람이 있고 다들 있을 거예요, 사실. 나는 좀 원래는 없었어. 좀 두루두루하고 그게 약간 상남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생기긴 했는데 사람들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근데 거르는 사람이 분명히 다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형은 이렇게 누구누구 걸러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거를 만약에 실명을 까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되게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실. 실명 말고 이렇게 그냥 유형으로만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단편적인라고는 생각해. 거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런 거를 올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되게 혐오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보이잖아. 실제로는 어쩌면 진짜 본질을 꿰뚫은 말들도 있거든. 그쵸. 뭐뭐한 사람 걸러라 중에. 근데 그냥 안 좋은 포장지에다가 좋은 의견을 싸는 기분도 있어. 그래서 네, 확실히.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라는 글을 어떻게 그거를 나는 공유할 자신 없어. 내가 설령 공감해도 내가 그걸 공유하는 순간 나는 혐오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싫어 사실. 그런 걸 많이 보고 싶어 하진 않아. 아니면 완전 자극적인 오락으로 소비해. 예를 들면은 리섭님 채널 같은 거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 왜냐면 그분은 각종 커뮤니티를 해설하잖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거 되게 자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UFC 경기 보는 맛으로 봐. 그러니까 리섭님이 그런 의견을 표출하진 않고 그런 글을 읽는 컨텐츠를 많이 하시거든. 근데 약간 그 제가 하다가 망했던 에르니남처럼 커뮤니티를 읽어주는 거를 하는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혐오에 자극적인 것도 대한 많고. 걸 많이 말을 하니까 나는 그거를 되게 폭력적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폭력적인 컨텐츠를 보는 것처럼 보지. 그거를. 그 격투기 경기 보는 것처럼. 더 폭력적이야 내가 보면. 저는 그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 라는 걸 보고 이제 남자 여자 버전도 있어요. 있을 수밖에 교회 없지. 다니는 여자,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여자 걸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치원 교사를 걸러라. 네, 뭐 이런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자 그런 게 걸러라 많죠. 이런 느낌처럼. 그것도 저도 이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좀 너무 이제는 극효율주의를 좀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문화 자체가 MBTI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고 극효율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인스타그램 막 팔로워 이게 막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더 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 제가 정확한 그 사회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머릿속에 중요한 인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50명인가 100명인가 뭐 얼마 안 된대요. 아무튼. 와, 그래도 많은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인물. 너 카카오톡 친구 몇 명인지 알아? 저 지금 찍고 있어서 모르는데 380? 아니면 제가 댓글로 달겠습니다. 뭔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나 2,800명 있어. 진짜 많네요. 저는 근데 사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구나. 네, 저는 왜냐면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인가 100명인가가 보통 그 한 마을 단위래요, 실제로. 근데 그 어쨌든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도 SNS죠, 넓은 의미에선. 그렇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소식을 계속 보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쳐내고 싶은 그런 피로도가 있지 않나 사람들 마음 안에서. MBTI도 그렇고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도 그렇고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다 솔직히. 왜냐면 주제 자체가 걸르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그 효율주의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결심을 한 거고 형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우리가 막 심지어 감옥 간 사람 걸러라, 마약하는 사람 걸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편견이 있네요. 이러진 않지. 그러진 그 정도면. 않고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걸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되고. 아까 내가 말한 게 그거죠. 말투 뭐 자랑. 너 뭐라고 했었지? 저는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는 사람, 화내고 사과 안 하는 사람. 화내고 사과 안 하는 사람. 그 세 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내고 사과를 안 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싫은. 네,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냈는데 사과는 했어. 그럼 저 안 미워해요. 그렇구나. 저 안 걸러요. 잘못해놓고 왜냐면 화까진 내는 거는 이제 당황해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물론 베스트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도 안 내야지.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다 거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거르는 거는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근데 걸러라라고 제 3자한테 권유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네. 걸러라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를 실명 거론을 하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녹취를 하고 있으면 명예훼손 뭐 그러기도 하고 법적으로 이제 네. 근데 이게 근데 농담이 아니야.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짜로 게 법적으로 왜냐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도. 그 근 몇 년 사이에 걸러라 아까 말한 혐오주의가 만연하면서 어떤 기현상이 생겼냐면은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개인 간의 법적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였고 정말 이 사회에서 극소수 간에만 있었던 일이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흔한 일이 됐어. 내가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내가 확신하는데 근 10년 사이에 변호사들이 버는 돈이 나는 엄청 늘어났을 거라고 봐. 물론 변호사 숫자가 엄청 늘어난 거 나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수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났을 특히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가 이제 그런 더 법들이 활발해지면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걸르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생각해. 나는 그 송사 영향이 있다고 봐.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싸웠다로 그러니까 주먹 다짐이 아니어도 그냥 너가 내 욕했어? 근데 녹취가 있어? 고소라고 이제 그런 개인 간의 송사. 근데 이거를 나는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순기능일지 아닐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어쩌면 순기능일 수도 있는 거야. 개인이 법적 시스템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 피곤하잖아.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어쨌든 남 욕하는 게 나쁜 거고 진짜 위법이니까 그게 고소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 만약에 처벌을 받는 거면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해. 사실 개인이 그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사회, 그래서 발전된 사회일까? 아니면 그런 것도 다 고소할 정도로 혐오주의가 만연한 사회인 건가? 두 가지 감정이 난 사실 동시 교차해서 어쩌다 보니 이제 고소 이야기로 흘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너의 뭐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네, 그럴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어쨌든 글쎄요. 아무튼 뭐 거르는 게 갑자기 뇌가 좀 뜨거워졌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파운드도 그런 법률 관련된 경험이 없진 않으니까. 네, 없진 않고 또 나도 마찬가지고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뭐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게 10년 전에는 주변에서도 우리 개인은 상상도 못했고 없어요. 주변에서도 요즘은 너무 많아. 개인 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도 각자 그런 일을 겪어본 것도 있고 그게 주변에도 아니어도 많아. 주변을 봐도 정말 많단 말이야. 정말 그래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도 있고 뭐 혐오로 치면은 남녀를 빼놓을 수 없는데 남녀로 봤을 때도 그런 관련된 게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 근데 그 1인당 고소 건수가 늘었지? 통계로. 통계는 모르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1인당 40배래요. 40배? 1인당이 어떻게 40배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인당. 이게 말이 돼? 통계가? 근데 뭐 옛날 자료는 15배.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면서 15개를 안 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일본은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1인당이니까 1인당 뭐 0점 몇이겠죠. 와 근데 그러면은 그 평균치를 엄청 올려주는 사람 중에 1인당 한 100도 있겠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 걸르는 거가 이제 시작이 된 거가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게 그리고 한 개인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니까. 네 아무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영향이 조금 사회 전체적으로 있다고 봐서 그건 나쁜 면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갇힌다. 네,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 싸움을 하면은 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안 하고 피하는 쪽을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는 뭔가 그런 건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형은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이제, 거? 누구 안 할 것 같긴 한데 내 친구가 위험한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해. 근데 내 기준에선 위험한 사람이야.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객관적으로 그렇든 주관적으로 그렇든. 근데 그거를 옆에서 저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야 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린 적은 있어요. 나는 근데 그런 사람이란 말은 안 하고 말린 적은 많아. 아 이유는 말 안 하고?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러면 왜 말려 이러잖아요. 왜 말려라고 하지. 그러면 내 기억에 그런 적 꽤 많고 왜 말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돌려서 말하지. 뭐 너한테 뭐 이미지적으로 나중에 안 좋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어울려서라고 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뭐 SNS에 전시하면 너한테 좋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을 하는데 얘기하고. 근데 많이 말려봤어. 나는 사실 되게 많이 해봤어. 근데 그 말리면서 구체적인 걸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법적인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말리는 거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였던 것 같아. 그런 어떤 조심성.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해. 내가 믿지 않아. 내가 믿지 않는 대상을 나는 좋아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말려봤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조언은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왜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 걸러라라는 게 사실 좀 더 넓게 보면은 말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저는 그걸 못 해요. 너는 오히려 다 말리잖아. 제가요? 저 안 말리는데요. 저 누구 말렸어요? 아닌가? 안 말려요. 근데 그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는 꼭 해야 되는 성격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제3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그냥 뭐라 하는 거죠.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해. 그거.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뒷담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선입견을 심어주기가 싫어가지고 뒷담하는 사람 걸러라. 거르진 않고 그냥 이제 적당히 장단 맞추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최대한. 왜냐면 진짜 어떤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나 그 말 좀 싫어하는데.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치.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편들어주기 싫을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것이 바로 감옥 가는 사람은 걸러라네.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네, 저는 그래서 못 말려요. 짱구도 아닌데 못 말려 할 줄 알았어. 왜냐면은 말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내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게 답답할 때 솔직히 요즘은 또 그게 답답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속마음을 누구한테도 말을 잘 못해 내가. 세상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 근데 뭐 이런 일 때문에 상처 받았어를 말을 못 하고 다니기는 하지. 상담사한테밖에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근데 나는 아직은 내가 그런 발전된 사회에 적응이 안 됐나 봐. 상담사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 연관된 사람한테 말하고 싶거든. 아직은 내가 그니까 그 이제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적응이 됐어. 변호사까지는. 근데 이제 상담사, 정신과의 개인적인 일을 막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아직 만끽을 못해 내가. 그래서 좀 고통받는 중. 거기라도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뭐 조커처럼 제 얘기를 듣지 않는군요 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 제 얘기를 듣지 않는군요 이럴 일은 없어. 다 잘 들어줄 거야. 네. 근데 상담사 분한테 그런 말을 뭐 내가 정신과 가본 적도 있거든. 그리고 꽤 유명한 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도 다녔는데 개인적인 얘기 잘 못하겠더라고 나는 아직은. 그럼 친해져요. 먼저 선생님 끝나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신의학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 이중관계.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 걸러라. 한 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직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을 꽤나 많이 느끼는 중이야. 그래서 아이고
사실 이 문제는 나한테 너가 뇌정지 오는 것처럼 나한테도 많이 무거워.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제를 약간 잘못 고른 주제를 것 파우드가 골랐는데 네. 이 트라우마를 직격탄으로 맞게 해주는 네. 주제긴 하네. 네, 뭐뭐 하는 사람 걸러라. 왜냐하면 나도 많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네. 32년을 살면서 3년이죠. 32년이야. 33살이니까 3년이구나. 32년을 살면서 근 4년에 평생의 상처를 다 받았거든. 나는 거의 아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상처를 안 받고 살았었어. 나는 오히려 그리고 좀 자뻑 수준의 자존감으로 산 한 26년간의 세월 정도, 27년 정도의 세월이 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충격이 크겠네요. 충격이 아직은 그 충격에서 나오질 못한 상태라 이제는 정신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만끽할 수 있는 좀 더 문화 시민이 돼야 돼. 나도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직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다. 약간의 자기 고백 타임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아직 좀 그래. 제가 이제 약간의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상담을 받을 때 많이 받아봤어 넌? 네. 저는 그리고 넌 관련된 책을 쓰지 않았나? 아직 안 썼어요. 관련된 책을 나한테 추천해준 적이 한 번 있었다. 맞지? 네 맞아요. 어떤 책이었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네. 약에 대한 음악에 대한 얘기인가? 정신의학과 뭐에 관련된 책. 그 정신과 약이 좀 부작용이 많고 제가 이제 좀 TMI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신과를 7년을 다녔어요. 7년을 다니면서 혹시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인지 알아?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 연도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작년까지는 다녔어? 올해까지다. 올해까지. 와, 나 올해까지 다녔다. 되게 옛 이야기 같은데 가리온도 아닌데. 올해 몇 월까지 다녔어? 2024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월까지 다녔어요. 왜냐면 그때 정신과 진료 받고 오프라인 온리 무대 섰거든요. 5월까지는 다녔구나. 네, 그때 그럼 벌써 그래도 반년이 넘게. 네. 오케이. 어쨌든 한 7년을 다녔는데. 네, 7년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정말 부작용이 많았어가지고 뭐 살도 100kg 가까이 쪘었고 원래 제가 67kg, 69kg 막 이 정도였는데 100kg 넘게 쪘다가 지금 다시 좀 빠진 건데 아무튼 뭐 그랬어가지고 형이 그때 이제 마음이 한창 힘들고 뭔가 정신과 약을 이제 복용해야 하나 막 이런 이제 작년에는 나도 뭐 약도 먹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네, 그랬었을 때여서 제가 이제 형이 100kg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 조심하라고. 그때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좀 오지랖을 부렸었던. 약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것 같네. 맞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받을 때 형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스스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그게 조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조커면 큰일 나는데 뭐 제 얘기 듣지 않는군요. 굿 윌 헌팅이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대화를 정말 인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준비한 대사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롤플레잉을 해야 돼? 네, 롤플레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치료에 도움이 돼요. 나 연기할 여력 없어. 나를 제3자로 나 영어 몰라. 이것처럼 말했네. 어쨌든 나를 제3자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좀 효과도 있기 3인칭으로 때문에 말할까? 걸러지게? 네, 약간 성원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대학교에 무조건 심리상담센터가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그게 있어? 예, 있어요. 요즘은 대박. 다 돼 있어요.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 양호실밖에 없었는데 각 소속된 구 각 소속되어 있는 구, 뭐 양천구, 뭐 은평구, 용산구 이런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자기의 직업군 예술인 심리 상담 복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 상담 복지가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도 회사에서 뭔가 산하기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개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복지 카드. 이거 걸러야 될 사람에서 정신건강 얘기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걸러야 될 사람 얘기 더 하면은 우리가 내일 동반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너무 패기롭게 걸러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각자가 갑자기 그 상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모임해 갖고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이젠 깨끗하죠. AA. 약간 중독 치료 센터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 이제 깨끗하죠. 이거 하는 사람들처럼 바뀌어 버렸는데. 에미넴 그것처럼 마침 크리스피 도넛도 있어갖고 그 영화 파이트 클럽처럼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렸는데 어쨌든 정신건강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네,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상담사도 그 굉장히 그 상담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상담사도 상당히 많아요. 상담사를 딱 봤을 때 나랑 좀 안 맞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 네, 빨리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바빠 죽겠는데 쉽지 않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근데 요즘 엄청 예약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 특히 제가 말한 곳, 학교, 뭐 기관 이런 데는 예약하기 힘들어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진짜 많대. 대상담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상담의 시대. 그 정말 친구한테 믿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한 맥락이 다 일치하긴 하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걸러야 될 사람 이런 거나 커뮤니티에 쓰고 자기 상처 말할 데가 없으니까 예약이 그렇게 빼곡하고. 왜냐면 뭐 걸러야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문신 있는 사람 걸러라고 한 사람은 문신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고. 사실 문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무튼 뭐 걸을 사람, 교회 다니는 여자, 교회 다니는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겠지. 진짜 걸러야 될 사람은 감옥 갔다 온 사람, 뭐 마약하는 사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모두한테 또 걸러야 될 아는 사람들 중에 방금 말한 거에 일치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걸르도록 합시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감옥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케이. 그런 사람 좀 걸러도 되고. 뭐 아무튼 그렇구나. 이게 예약이 힘들 정도라는 게 다 대상담의 시대. 그게 맞네. 언더그라운드 상담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쵸. 그 아이돌 상담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뭐 깊은 분야의 상담을 하거나 저랑 친한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약간 그런 깔인데. 근데 잘 모르는데 상담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 빠질 수 있는데 상담 심리사랑 심리 상담사가 달라요. 뭐가 달라? 보통 뭐라고 해요?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가 더 낮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라는 상담 심리사가 더 공인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상담 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한 분과의 상담 심리를 한 사람이고 심리 상담사는 상담이란 말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형 저 상담할 게 좀 있어서요. 부담스러워. 어쨌든 롤플레잉입니다. 그리고 뭐 미용실 원장님한테 상담 받기도 하고 성형외과 코디네이터한테 상담받기도 하고 상담이라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상담의 한 분야로서 심리를 건드리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상담 심리사가 더 공인됐고 뭐 숨고에서나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들 중에서 숨고로 상담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우. 개인 상담사 중에서 타일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하는 데잖아. 거기서 자기를 상담할 사람을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상담 심리사들 수련생들 중에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구하거나 숨고에서 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래퍼, 언더그라운드 상담사. 그런 느낌인데 상담 심리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 심리 상담사는 민영 자격증이나 공인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사한테 받아야 되고 조금 더 공인된 곳에 받는 걸 추천해준다. 좀 더 맞는 표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강한데 정신과 약을 받으면 꼭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근데 사실 처방 받고 꼬박꼬박 잘 안 먹었어. 근데 아예 그러면은 차라리 괜찮아요. 꼬박꼬박 안 먹고 그 비상시에 먹는 약. 그게 차라리 나아요. 경험기를 말하자면 그 낮에 주는 거, 밤에 주는 거 그리고 비상시에 너무
내가 그 작년에는 좀 그 안 좋은 일들이 좀 이렇게 좀 네. 몰려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조절 못할 것 같을 때 드세요라고 했던 비상시약 한 알만 넉넉히 받아서 너무 힘들 때 아니면 나는 이제 되게 다수 앞에 서야 되는 일이 많잖아 직업 특성상. 그쵸. 그럴 때 챙겨놨다가 힘들 것 같으면 먹었고 그런 게 낫죠. 정작 차라리. 아침이랑 밤에 먹는 약은 거의 안 먹어가지고 실제로 뭐 정신과 약을 뭐 복용해서 느낀 경험이 없긴 하지. 근데 비상시 약은 확실히 먹었을 때 네. 청심환 같은 효과는 있었지. 뭐 불안함이 좀 덜 하다든지 그러기는 했는데 근데 근래에 또 나도 뭐 여러 신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발을 일단 했고 예를 들면 맞아요. 이발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장발에서 이제 다시 단발? 짧은 머리가 됐지. 아예 짤머를 해버리고 이런 걸로도 조금 안 채워져가지고 나는 사실 최근에 좀 고민 중이긴 해.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고민 중이었어. 근데 뭐- 이게 역시 막 마음 터놓고 얘기할 곳이 현대인이 많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구나. 많지 않아요. 그거를 또 뼈저리게 느낀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걸러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보이는 거고.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나의 굳은 신념, 나의 종교 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세상 인간은 생각보다 나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어느 정도 나는 사회적으로 항상 옳은 선택들을 종국에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믿는 편이죠. 집단지성을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여러 시행착오들을 항상 겪지만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 맞는 선택들을 나는 하고 있다고는 봐서 상담을 받는고 해서 걸릴 사람을 좀 걸러라. 나는 걸르자주의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인터스텔라 재밌게 봤나요, 형? 근데 뭐 재밌게는 봤어. 약간 형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인터스텔라가 생각나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러잖아요. 나는 그 말에 좀 동조하는 네네. 편이지. 그래서 물어봤고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걸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데 이게 어쨌든 또 다른 아픔이 양산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문신한 사람들이 보면 아프니까. 네, 그렇죠. 물론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미움이 계속 재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치유를 했으니까 너는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되지 보통 그쵸. 문제들이. 근데 저도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해결은 1단계 문제 해결은 1단계고 마음 치유는 그 다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네. 네, 그럼 저는 힘들다. 저는 그래요. 저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F시죠 MBTI. 엄청 F죠. 엄청 F구나. 한 70? 나 완전 엄청은 아니네. 완전 쌉티긴 한데 그럴수록 나도 뭐 문제 해결이 더 먼저긴 할 텐데 그렇구만.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또 T인데 검사를 하면은 거의 90% T가 나오는데 근데 나는 내가 아직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잘은 못해서 그런지 내 문제에서 감정 해소를 못 하나 봐. 그래서 T인데 영화 보고 운다. 더 그걸로 좀 푸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음악 듣고 울고 막 음을 되게 잘 나. 내 일에 대해서 우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가 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 그렇죠. 형 또 노인 코레방 엄청 좋아하니까. 노인 코레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울어. 울진 않아. 그러니까 눈물이 그쵸. 고여. 글썽. 맺혀. 네. 근데 내 일에서는 못 그러는 거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나만의 상담소가 노인 코레방인 거야. 거기서 좀 풀거나 영화를 볼 때 많이 울어 실제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거지. 네. 심리적 문제가. 근데 이런 사람이 현대인 중에 많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생각보다 불행을 ом기는 건 아니야. 네, 그거를 왜 왜냐면 느끼냐면 이미 모두 불행해. 이미 모두 불행해서 예를 들면 내 사업 실패 썰을 네.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실패를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 일어나고 있진 않고 일어나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중이거든. 내가 보기에 지금이. 네. 근데 신발끈을 묶기까지 결심도 꽤 오래 걸렸어 난. 이것도 꽤 힘들었거든.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있죠, 묶는 중이야.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까지 가기까지 그 동안 정말 유튜브에 사업 실패, 빚 막 이런 거 검색을 해가지고 영상 몇백 개를 봤어. 그러니까 남 힘든 얘기를 몇백 개를 봐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사실 아직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사람인 것 같아. 사실 나는 내 스스로 좀 창피하지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 실패한 거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신발끈을 못 묶겠더라고. 그래서 뭐 고백하건대 나는 아직도 실패 썰들을 봐.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아니면 봤던 걸 또 봐. 어떤 사람이 실패했던 이야기. 실패해서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 너무 힘들고 뭐 어쩌고 가족을 생각하고 뭐 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 과정을 그냥 보는 거를 안 했으면 나는 신발끈을 아예 못 묶고 그것만으로도 주는 위안이 있군요. 완전 페인이 됐을 거야. 근데 막 무조건 뭐 긍정적인 거를 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봐서 뭐해요. 막 근데 나는 남 불행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기엔 보편적이야.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보편적일수록 사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가난 포르노는 유행하고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보는 게 일반적인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 이제는.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좀 나는 보고 있어. 나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좀 많이 찾아봤어. 그냥 좀 힘드니까 진짜로 실패, 사업 실패 유튜브에 빚 갚기 막 이렇게 검색했어 진짜. 검색어가 아예 사업 실패, 빚 갚기, 뭐 날린 썰, 망한 썰 이렇게 검색해서 볼 정도로. 근데 나는 그거 안 봤으면은 오히려 더 페인 됐을 것 같아. 아예 히키코모리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힘듦을 내가 보기엔 이제 맨투맨으로 공유를 못하는 시대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공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좀 그 방법을 썼다. 추천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 방법을 썼다. 왜냐면은 사실은 뭐 형이 친한 친구들한테 힘든 걸 얘기를 해도 당장 저만 해도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본인이 아니면. 근데 어쨌든 비슷한 예를 들어서 형이랑 저랑 법적인 거에 대한 고통을 제가 막 얘기를 하면 형 그거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저는 뭔가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공감을 못 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뭐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많긴 한데 그 사람들 5명을 합쳐야 내가 본 손해긴 하지. 뭐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데 막 깔린 수준은 또 아니니까. 그리고 많진 않지. 그런 사람들이랑 또 막 굳이 친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새롭게. 그래서 근데 그런 실패한 사업가 커피 모임 이런 것도 많을 걸 요즘. 그래요? 그런 것도 많이들 하는데 근데 나는 또 그런 모임은 싫은 게 그런 모임 결국에는 그거에서 대빵 실패한 사람이 참가비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 돈을 보태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 실패 박람회 같은. 실패 박람회 주인장한테 또 돈을 바쳐야 되더라고. 또 다른 또 사업이 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안 끼고는 있는데 아니 뭐 스타트업 뭐 커피 모임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실패한 사람 모임 주최를 해서 돈을 또 버니까 거기는 안 끼. 그 모임에서 끝나지도 않고 뭐 더 막 뭘 더 내고 막 이러더라. 근데 거기는 이제 안 끼고 싶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성원이 형처럼 지금 뭐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아보면서 위안을 삼거나 아니면 짠테크 이런 거 많이 봤어. 네, 그런 걸 절약하는 그런 예능을 보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심리학 공부를 하거나 저는 그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대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엄청 될 것 같아. 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상에서 막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막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막 괜히 해소가 되고 이일준 선생님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괜히 엄한 사람한테 상처 입히고 무례하게 굴기보다는 좀 본인의 나는 방법으로 막 그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실패하고 막 절약 브이로그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많잖아. 네. 거의 나는 요즘 세대의 노빈손,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뭐 캐스터웨이 네. 이런 급이라고 보는 게 이 황량한 사회에서 고립이 돼서 가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난파선을 탄 것처럼 가난을 만나서 거기서 그 생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생존기 되게 재밌잖아. 그쵸. 내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 중에 생존 게임이라고 혹시 알아? 그 있거든. 그건 모르고 저는 어디에서 살아남기나 노빈손 이런 건 알지. 네네. 그런 거 현대 사회 버전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러네. 나는 그게 되게 재밌거든. 이거 제가 가사에 좀 쓰겠습니다. 뭐라고? 그냥 뭐 비밀입니다. 어쨌든 쓸만한 표현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많이 봐.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도 저렇게 가난한 데는 아니고 진짜 그쵸. 노빈손 보는 마음으로 봐. 응원도 되는 거고. 초 레전드 중에 그 우리나라 이제 제일 유명 커뮤니티 중에 DC 인사이드가 있잖아. DC 인사이드의 가난 그리스. 네네 알아요. 가난 그리스. 그게 나는 21세기 그리스. 버전 그 로빈슨 크루소의 결정판이라고 보거든.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그 사람이 결말이 당연히도 좋아. 네. 취직하고 이렇게 잘 살면서 끝나는데 그분이 뭐 내 기억에는 막 너무 가난해서 보일러를 못해서 신문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에 덮고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해서 보온을 유지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뭐 모자가 없어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이렇게 쓰면 뭐 어쨌든 두피의 열을 보호해서 막 이럴 정도로 가난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길에 있는 풀 중에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 정도였어요? 구분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자취생들도 많이 아는 꿀팁인데 그 돼지 비계를 버리거나 1,000원에 팔잖아 정육점 가면. 네, 그건 알죠. 요즘은 버리는 경우는 잘 없어. 네네. 한 1,000원 정도에 팔거든. 1,000원, 1,500원. 그거 고깃국을 너무 먹고 싶을 땐 국해 먹고 돼지 비계를 넣으면 된다. 이런 게 다 가난 그리스 그분 때문에 나왔거든. 그래서 실제로 나는 내 정신력이 바닥이 날 때 구글에 가난 그리스를 지금도 검색을 하고 그걸 보면 우리 집에 라면만 있어도 내가 부자야.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그 순간만큼은. 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나 이 시대의 로빈슨 크루소 어릴 때도 로빈슨 크루소 보면 어떤 생각해? 그냥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되잖아. 그런 맛에서 보는 게 생존물이거든. 요런 나만의 이제 약간 스쿼시식 상담. 괜찮은데요? 나의 건전한데요. 그리고 스쿼시식 상담이야. 남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사한테 말할 정도 용기는 없다 보니까 네. 나 개인 버전 벽치기 상담을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담사 안 찾아가도 될 것 같은 그래? 정도인데. 그렇게는 해결을 하고 있다. 요즘은. 그래도 참 방법을 잘 찾는 사람이야. 잘 찾네요, 진짜로. 진짜. 근데 혼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지. 너랑 나 왜냐면 우리가 이 정도 대화는 잘 안 해봤잖아. 내가 사실 진짜로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해 보면. 몰랐어요. 어떡하지 이런 성격이야. 뭐 제가 가끔 그런 모습 보면 몰라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사실 몰라 이러지 않는 성격이지 나는. 네, 사실은 엄청 고민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힘든 분들 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고 그런데 다들 힘내시고 연말에 여러분 연말이라고 다 오마카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두 오세요. 배 오마카세 아파하지 마시고 다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뭐 너무 무거운 주제를 골라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나는 사실 이거 주제를 딱 듣자마자 너가 딱 말한 그거 있잖아. 걸러야 된다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모두의 얼굴이
촤르르 스쳐 지나가고 너 안 그랬어? 이 얘기하면서? 저는 난 사실 그랬어. 쫘라락은 아니에요. 어. 땅땅땅 뭐 이 정도지. 쫘라락은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게 한 두 사람 얼굴이 한 30번.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모먼트들이. 네, 저도 뭐 두세 사람이 여러 번 떠오른 거긴 한데. 나는 뭐 두세 사람보다 훨씬 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촤라락 스쳐 지나가가지고. 너 안 그랬어? 나는 그게 좀 그래갖고. 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얼음이 잠깐 됐었는데. 될 수밖에 없었어. 네. 왜냐면 나는 그냥 이런 거 해볼까요라는 카톡 받았을 때 이미 다 스쳐 지나갔거든.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이 정도 돌려서라도 네. 얘기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또. 거절은 안 했지. 네네. 그럼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나의 상처 극복 아니면 현대인의 심리 상담까지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었더라고. 네. 그랬고 지금 한 1시간 찍었니? 오늘 한 50분 정도 됐지. 55분. 네. 그 정도 뭐 여기까지 찍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네. 힘내란 말밖에 못 하고 연말 연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며 우리 모두 무인도에서 힘을 내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탈출할 수 있습니다. 뭐 가난이든 우울이든 뭐 그냥 뭐 여타 마음의 상처라는 그 섬에서 우리 신나게 래프팅 해갖고 나갑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다음 무드 주에 많이 또 놀러 오세요. 봅시다. 연말연시 무드 이용해 주시고요. 빠이빠이. 안녕.